자, 우리 지난 차시까지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수호 운동, 그래서 의병 애국계몽 운동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단원이 바뀌는데 137쪽에 5번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경제하고 사회문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치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정치사 흐름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경제와 사회문화 변화를 끼워 넣는 방향으로 학습하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장사꾼들이 만민공동회에서 가게 문을 닫고 나도 참여해야지 철시를 한다던가 파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서양에 전차가 들어온다든지 전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린이가 치인 사건을 보고 화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영업, 경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38페이지에 보시면 열강에 우리가 경제 침략을 먼저 배우고요. 침략에 맞서는 또 구국운동을 배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프도 있고 도표도 있고 경제사 내용이라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죠. 당시 사회 모습을 잠깐 보면 청일, 양국 상인 모두 점점 많아지고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가게가 노점상이 많아지고 모든 조선 상인이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배움책 38페이지에 선생님이 3개 정도로 시기를 나눠놨어요. 우리 정치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연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학습 목표는 개항 후 불평등 조약 체제 속에서 열강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침투해 오고 있는지, 빼앗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청등 열강의 경제 침탈이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가지에 집중하여 학습을 합니다. 개항 후는, 개항하면 우리 강화도 조약이 생각이 나야 하죠. 개항은 항구를 연 사건인데 우리가 미국도 아닌 중국도 아닌 일본에 1876년 문호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수교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때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들로 조약 체결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영사재판권이라든지 해안측량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후속이라는 말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뒤에 후에 부속으로 체결된, 우리 책을 샀을 때 요즘에는 잡지 같은 걸 잘 안 사지만 어떤 이제 물건을 사면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걸 부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 부록의 형태로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경제적인 내용 조약을 체결했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대라서 필기를 미리 좀 해놨는데 정지하고 이제 쓰시고요. 근데 다 쓰셨으면 국가별로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지금 전부 다 일본하고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는 일본하고 해당되는 내용이고, 보라색은 이제 진한 보라색은 청나라, 그리고 연한 보라색은 미국,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조일수호조교를 체결하고 나서 조일수호조교에 덧붙여서 바로 6개월 후에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일본 화폐를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같은 달에 조일 통상장정, 이거는 무역을 할 때의 어떤 규칙인데 이것도 세부 내용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무관심하게끔 해서 처리한 거예요. 일본으로 곡식이 무제한 나갈 수 있다든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불평등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3년에 나중에 이무분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항의를 해요. 항의하면서 이제 개정하거든요. 이제 개정을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관세가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관세를 우리가 붙일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곡식이 무제한 빠져나가는 거를 제한하는, 그래서 곡식의 수출을 막는다 해서 방지하다, 막다 할 때 우리 방납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막다라는 뜻의 방공령도 규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2개가 들어가는데 일본도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요구를 했었던 건 뭐냐면 미국한테 넣어줬던 최애국 대우를 우리한테 넣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83년에 우리 76년에 맺었었던 조일통상장정을
수정 한번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흐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일본 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한국 돈이 아니라 외국 돈을 쓰게 되면은 이 외국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하죠. 그럼 우리한테 또 수수료가 붙고, 우리한테는 이 돈은 조선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일본 애들만 좋은 거죠.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조선화폐로 교환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세금이 안 붙는다면, 그럼 수입품의 가격과 국산품의 가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수입품이 더 비싸야 수입품을 안 쓸 텐데, 수입품이랑 국산품이랑 가격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이 수입품을 많이 사겠죠. 그럼 국산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약간 밀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곡이라는 건 단어 좀 어려운데, 양곡, 곡식이란 뜻이거든요.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 그럼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인 쌀과 콩, 이런 것이 양곡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수출하기 싫을 때 수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근데 이게 무제한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무슨 사태를 초래하겠어? 식량이 모자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영사재판권은 일본인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범죄를 처리하는, 재판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런 뜻이었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잘못하고 사기를 저지르더라도 일본 외교관이 재판에서 일본인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범죄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이거 다 심각한 내용인데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별일 없겠지 뭐, 일본이랑 우리 한 300년 동안 잘 조약 체결했었는데 하면서 그냥 다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강화도 조약 개항 후에는 누가 성장하겠어? 일본 상인이 장사꾼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챙기게 되냐면, 본인들은 만드는 게 없어요. 그냥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국 공장에서 생산된 면제품을 가져와서 그걸 조선에다가 팔기만 해.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지도 않고 그걸 판매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득을 얻을 거고 플러스를 얻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뭘 사가느냐? 쌀이나 콩을 사간단 말이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쌀 미자, 그 다음에 옷감 할 때 면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거래한다.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것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이 항구, 우리 인천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부산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리가 5.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양장 기준 원점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반경 5km 이내에서만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인천 부근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안에 있는 서울 이런 사람들이랑 장사하고 싶으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 조선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지. 그래서 이 조선인들이 가운데에서 이 외국인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객주랑 부부상은 이때까지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보호를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무군란 이후에 요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는 요 구도가 깨지는 거죠. 조금 이따가 보고. 자, 어쨌든 조선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쌀이나 콩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식량, 먹을 것의 음식의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질 테고, 우리가 계속
빨리 체감하게 되는 것이 먹을 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콜라라든지 그리고 뭐 라면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어떤 농부들, 자, 당연히 농부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고 누구도 힘들게 되냐면 수공업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선생님 왜요? 아까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어떤 면직물, 조선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보다 비싸겠죠. 이 손으로 만드는 옷이 수공업자니까. 수제자가 붙으면 비싸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만드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옷 만드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아. 그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흔들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876년에 개항하자마자 한 5, 6년 동안 생기는 변화고요. 자, 우리 이모군란은 몇 년이? 이건 82년이죠. 그러면 80년대 이후에는 80년대 8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3, 84, 85, 86, 87 해서 1880년대 중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기존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죠? 조국 무역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개항하고 나서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일본 상인이 어떻게 됐어? 성장했지. 그러면 기존에 청나라가 6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한 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일본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을 뺏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 우리 청의 영향력이 세진다, 강해진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때다 싶어서 조선한테 너 이모군란 우리가 해결해주지 않았으면 너네 큰일 날 뻔했어 하면서 무역에 대한 어떤 특권을 요구합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조천 황민수리 무역장장인데 이건 그때도 공부를 했지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장사꾼들 그리고 육지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는 국가 간의 무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한 규칙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근데 이 조처성민수리 무역장장은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양화진, 이런 양화대교라는 노래도 있는데 양화진이나 한성은 서울이잖아요. 육지 안쪽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같은 도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 영업소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거 빼고 여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영업소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청나라 장사꾼에 대한 재판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들어있죠. 그래서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허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상인이 육지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객주나 보부상 등의 이 중개를 얻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일본 상인보다 훨씬 어떻게 되냐면 얘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 상인을 추월해서 우리나라의 상권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나라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내륙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선 그동안 연결을 해주던 조선의 중개상인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어때요? 서울 사람들대로 장사할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죠. 네, 잠시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주영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예시예요. 그래서 영국 상인들도 이제 육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인들도 들어오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조선 가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항 이후에는 70년대에는 일본 장사꾼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상권을 빼앗긴 청나라 상인들도 그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청과 일본의 상인들의 서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상권 경쟁이
치열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의 갈등이 결국에는 뭘 유발하는 면도 있냐면 청일 전쟁을 유발하는 면도 있어요. 청일 전쟁 기억나시죠? 우리 선생님 가보년 굉장히 사건이 많은 애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거의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 단위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확확 급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쌀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쌀값이 폭등하고 또 한국인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때다 해서 사람들한테 쌀을 팔아넘기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일부 지주들. 그래서 결국 빈부격차가 확대가 됩니다. 쌀이 어떤 상품이 돼버리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아관 파천, 뭐 삼국간 사업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1800 이거는 97년이죠, 그죠? 96년, 네, 96년. 그래서 아관 파천을 거치면서 자, 광산 삼림 철도 전차 전기. 요거는 교과서에 지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관 파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강해졌죠. 이때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 한번 보세요. 헐, 금강 강산, 나무 금강 강산 철도 부설권 전차 다 여기 여러분 뭐뭐가 써 있냐면 미일러 막 이런 것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삼림이나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이잖아, 그지? 얘는 나무고 얘는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니까 자원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철도 전차 전기는 뭐야? 시설이지. 근데 이 시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원은 캐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외국이 되는 거야. 아까 나온 미, 일, 러 이런 애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익이 창출되겠죠? 그럼 그 앞으로 나오는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산권을 외국에 넘기는 이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 못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주의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일본이 했던 경제 침략이 가장 악독한데 두 가지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교과서 잠깐 보실 건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일본이 불시에 이제 그 교환하려고 했었던 그 화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견본 이렇게 해서 샘플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돈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본 거고 지폐. 자, 근데 일본이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일본 제1은행권으로 이 백동화를 교환해주겠다 라는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 돈 교환하는 게 잘못인가요? 우리도 뭐 10,000원짜리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교환한 적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교환해주는 건 괜찮은데 교환을 하겠다라는 날짜를 먼저 예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준비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정보를 누구한테만 알려줬냐면 일본 사람들한테만 알려준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겠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동전이라는 게 여러분 순도가 있잖아요. 무슨 몇 K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동전의 질이 굉장히 좋은 1등급 동전은 개당 2전 5리로 쳐주고 좀 상태가 애가 안 좋은 동전은 1전의 가격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얘 너무 병종 가불병할 때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그런 화폐는 안 쳐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장사꾼 이 정보를 일본 상인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줬으니까 일본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제 이 갑을 병중에 병종 동전을 먼저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건 살 때 조선 장사꾼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10,000원이에요. 저 이거 1,000원짜리 10장으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좋은 동전부터 먼저 다 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안 좋은 동전만 잔뜩 가지고 있게 되고 일본 장사꾼들은 이걸 이제 갑종이나 을종 백동화를 먼저 챙긴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내일 모레부터 갑자기 통감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제1은행권으로 바꿔줄 건데 동전의 순도에 따라서 다르게 바꿔줄 거야. 그랬더니 조선 장사꾼들은 헐 당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아마 일본이 가장 치밀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장사꾼이나 조선 사람들은 어쨌거나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1은행권을 발행했던 일본 제1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면 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재정 고문으로 온 일본인 메가타입니다. 왜 일본이 고문을 보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관. 차관은 뜻을 적어 놓으시는데 국가가 국가에게 국가 단위로 빌려주는 돈을 우리가 차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돈을 빌려주면 얘들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있지. 엄청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뭐 사채업자한테 막 신체 포기가서 이런 걸 쓸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은행도 어떻게 해요? 집을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노비처럼 되는 거야.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야 우리 일본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돈 갚자. 이런 운동도 해보죠. 어쨌든 이건 다음 차시에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게 여러분 금융지배예요. 그쵸? 금융지배 재정장악 그리고 뭐도 뺐냐면 우리 지금도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씩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 자, 그 이름도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은 이제 뭐 아시안 퍼시픽이 뭐 이런 이제 그 앞에 붙인 거고요. 척식이 중요한데 척식은 개척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식자는 뭐예요? 심다 이런 뜻이죠. 식목일 때.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땅을 총독부가 일단 사람들한테 신고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신고 안 해요. 근데 그런 땅들을 이 동척에 다 넘기게 되고요. 식민지 되기 이전에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황무지, 농사 못 짓는 땅, 그 다음에 관청이나 역은 옛날에 암행어사들 다니던 그런 여관 같은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건 쉽게 말하면 딸린 토지라는 거는 국유지나 공유지라는 거죠. 이거를 다 뺏어가요. 그런 다음에 싼 값에 일본인들한테 어떻게 넘겨요. 그걸 불화라고 하는데 불화 뜻은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의 경제 침탈, 열강의 경제 침탈 여러 개 있었지만 특히 어디가 가장 악랄해요? 일본이 악랄하죠. 그래서 그 느낌 오시면 되고 이거 10년 단위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 이런 내용들 키워드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구국운동과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